지금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생각나면 실천을 해봐라. 옛날엔 그게 안 된 게 실천을 했을 때 돈이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요즘은 실패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어진 거죠. 메타버스는 더 그럴 거라는 거예요. 네네.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상 경제로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거기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발데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고3 때 게임을 처음 런칭을 했어요. 로블록스 안에. 이걸로 인해서 한 달에 3억 정도 법니다. 연봉은 36억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특강입니다. 네, 오늘은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정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메타버스가 뭔지는 사실 정확하게 좀 잡히진 않는다. 궁금증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 메타버스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저는 성신여대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요. 기술, 인문, 또 내가 뭘 하는지 까먹었다. 네. 워낙 많아서. 기술, 인문, 경제 이런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시안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는 인사법이 있죠. 유튜브 시안책방이요? 네.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하고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하고 인사를 합니다. 바로 직전주에 네. 그 개그맨 김진수 형이랑 같이 네네. 빨간 토끼라는 그런 채널을 또 오픈했어요. 시안책방 말고 거기로 가주세요. 네, 빨간 토끼. 오늘 여러모로 활용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메타버스라는 걸 정말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메타버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잘 네.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메타버스란 뭐다?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정말 간략한 건 초월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초월하면은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함유하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 공간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안에서 구현되다 보니까 사람이 만나려면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장소와 시간. 네. 근데 디지털 공간에서는 시간만 정하면 돼요. 클릭 한 번만으로도 집에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공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초월이란 면이죠. 공간이 초월돼서 공간에 한정되지 않은 인간관계와 사회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간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유롭고 확장성이 많은 네. 거. 이것도 메타버스다라고 했던 네. 것 중에 이건 되게 쉽네 느꼈던 게 미러월드 네. 해가지고 뭐 우리 실생활에 있던 그 구글 지도라든가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의 한 종류다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 건가요? 현실이 그대로 구현된 공간을 이제 미러월드라고 하는데 거울에 비친 공간 그런 경우도 메타버스가 된단 말이죠. 미러월드는 메타버스의 한 종류인 건데 그거 자체가 이퀄 메타버스다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면은 있어요. 보통 뭐 학교에 입학식, 졸업식 이런 걸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다라는 네. 거 들어봤는데 얼마 전에 교회 어린이들 운동회를 메타버스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들었던 생각이 운동회가 되게 짜증나고 싫었던 애들이 네. 아바타로 참여를 하면 달리기 못했던 애들이 달리기를 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되게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상용화되고 실생활에 많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요. 100m 달리기를 하면 남자부, 여자부가 따로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여자 학생들이 남자 학생들보다는 좀 덜 신체적 능력이 덜 좀 빠르게 달리니까 그래서 이게 따로 있는 건데 네. 메타버스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투투투투투 이러는 거니까 메타버스 안에서는 신체적 능력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남녀가 차별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역할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뭐 힘쓰는 건 남자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적인 구별이나 그런 것들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성차별이 일어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메타버스가 현실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행정고시라고 하죠. 행정고시 끝나서 연수를 해요. 보통. 그 연수를 메타버스 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상에서 수료한 사람들이 가서 정책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메타버스에서 적어도 한 달, 두 달은 연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정책 안에 넣어가지고 메타버스를 하기가 너무 좋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들의 연수를 메타버스에서 해요.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스키 타기라고 내려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의 기록은 이 4명의 평균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이 팀의 기록인 거예요.
그럼 나만 빨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그 과정에서 팀의 협업 능력이나 어떤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누구를 도와주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상에서 그대로 기록이 다 남거든요. 한 번 잘못하면 빼박이다. 그대로 여기 기록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도 되게 재밌게 설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지? 라고 하면 애들이 당연히 대답을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죠. 그거를 객관식으로 이건 뭐라고 생각해? 1번, 2번, 뭐 아니면 OX 해가지고 자, 아바타 OX 뭐야? 그러면 그런 것도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들이 교육적으로 설계가 되면 재미를 느끼면서도 그 내용들을 또 이게 오구나 하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교육 설계의 메타버스가 접목됐을 때는 되게 흥미롭게 정말 자연스럽게 적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게 메타버스야라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가정에서 가장 그 미러월드를 이제 넣어서 생각하자면 배달의 민족. 내 떡볶이가 오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저기까지 왔다 보이잖아요. 우리 집 문 앞에 딱 서 있는 순간 갑자기 띵동 소리가 나면서 이게 현실과 가상세계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일단 가장 경험하기에는 좋고요.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수업 시간에도 가끔 활용하는 게더타운 같은 것들도 있고요.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는 사실 좀 게임 같아서 네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흔쾌히 시켜주시진 않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해보는 게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부모님들이 게임을 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게임만 하려고 한다. 네. 게임을 하면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네. 입장에서는 네. 공부해야죠. 그럼 공부를 하면은 뭐가 좋은 걸까요? 배움이 일어나고. 배움이 일어나는 거. 현실적으로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좋은 대학은 왜 가는 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네. 그럼 좋은 직장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안정적으로. 너 인생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려면 너가 지금 게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는 내가 지금 다 잡아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런 안정적인 트랙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마. 따지고 보면 이유는 이런 거예요.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상 경제로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거기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뭔가를 활동하는 것이고요. SNS,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올리잖아요. 인스타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구나. 근데 이게 메타버스 안에서의 인스타가 설계가 되면 내가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게 콘텐츠에서 돈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수익이 발생하는. 그렇죠. 네. 이 콘텐츠는 유저들이 만들어야 돼요. 회사들은 플랫폼만 제공을 하는 거고 워낙에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콘텐츠를 회사들이 다 만들려는 순간 망하게 됩니다. 그 많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유저들이 콘텐츠를 제공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로블록스는 게임 테마의 메타버스거든요. 그러면 게임도 아이들이 만들어요. 오징어 게임이 한번 빵 떴을 때 이틀 만에 오징어 게임이 100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10,000개 정도의 오징어 게임이 로블록스에 나왔단 말이죠. 비슷한 류가 그렇죠. 쏟아졌다. 네. 저 들어가 봐서 해봤거든요.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딱 움직였다가 이거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전 세계 아이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만들기 쉽게 스튜디오를 제공을 한단 말이죠. 초등학생인데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성공한 친구 중에 하나가 알렉스 발데즈인가? 발데즈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고3 때 게임을 처음 런칭을 했어요. 로블록스 안에. 제일앤 브레이크라는 이걸로 인해서 한 달에 3억 정도 법니다. 연봉은 36억이에요. 지금 이 친구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개발자. 대학생입니다. 아, 그냥 대학생? 네. 36억 받으면서 브라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인가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내가 개발해야지 해서 빵 터진 건 아니겠죠. 어떤 게임을 해야지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나 알려면 내가 유저로서 참여를 해봐야 되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그 유저로 게임을 해보고 중학교 때는 이것저것 만들어봐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빵빵 터지는 게 등장을 해요. 근데 초등학교 때도 만들어서 터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블록스 안에서도 한 1,000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1년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씩 벌어가거든요.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그 미래 세계는 로블록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메타버스가 나오는데 많은 경험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개발자가 된다거나 그걸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과 다양한 경험들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미래 세계에서는 메타버스에서 근무하고 뛰어놀고 여러 가지 생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메타버스 안에서 행동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수록 내가 여기서 적응하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게임 하지마 하듯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아이가 관심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 뭐 한 2-3시간 정도씩이라도 빠져서 좀 경험도 해보고 만들어도 보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미국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로블록스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60% 이상이 게임이 아니에요. 대화. 맞나? 대화예요. 대화.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네. 아이들과 서로 대화해서 그냥 반 아이들끼리 야 이따 로블록스에서 만나 해가지고 만나는데 어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게임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아바타들이 걸어가는데 서로 대화하려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맺기가 그렇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네. 공간인 네. 거죠. 메타버스 안에서 쭈빗쭈빗 이런 사람과 네. 헤이 물어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과 네. 그게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점들을 많이 네. 말씀해 주셨는데 메타버스가 뭐예요? 책에 보면 메타버스에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건 성희롱이라든가 성적인 그런 문제, 얼굴이 없고 아바타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나 얘기들이 서슴지 않게 나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가령 아바타가 와서 이제 뭐 더듬는다. 그럼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기분은 너무 네, 둔신이. 네. 근데 그거는 기술적으로요, 아바타에 접근을 못하게 하면 돼요. 어떤 성적인 발언? 그런 것도 사실은 그 필터링 기능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제 문제는 혐오와 차별? 이런 거죠. 인터넷도 게시판이 자기 이름 가지고 게시판에 뭐 하면 되게 밝고 맑고 아름다운 세상 뭐 이런 걸 쓰는데 익명 게시판에 들어가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뭐 천리안 하이텔 이런 때는 절리하는 메타버스는 익명의 세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면서 혐오, 차별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왕따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 없게 만드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에서도 그 메타버스 상에서 성범죄 방지법 그거를 발의 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언뜻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많이 좀 강해졌고 좀 진도도 속도도 빨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데 기술적으로도 일단 가능하다. 네.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네. 교수님, 이 질문을 사실 가장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나 코딩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좀 공부하거나 더 많이 알아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준비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코딩 학원에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메타버스의 준비가 아니죠. 그건 개발자를 시키려는 준비고요. 로블록스 개발자 얘기를 드렸듯이요. 메타버스에서 이 개발하는 사람들은 툴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컴퓨터 언어로 해가지고 미끄럼틀을 창조해가지고 뭐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마우스 같은 걸로 미끄럼틀이 있네? 갖다서 붙여요. 또 이거 붙이고 하면 하나의 게임이 될 수 있게 이게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주거든요. 네. 되게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거는 코딩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의성이 중요한 거죠. 컨텐츠 기획력, 내가 생각하기엔 재밌는데 실제로 이 메타버스 안의 유저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 안의 유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행동 설계 이런 것들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내 컨텐츠나 내 디자인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별점을 두겠다.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이 제일 중요할 것인가?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요. 독서와 실천이에요. 독서는 그냥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메타버스는 아바타끼리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는 몸짓 언어가 70% 정도 된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표정 같은 경우도 되게 얼굴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너무 좋아 이러면 이거 누가 좋다고 생각해요? 징그럽게 좋은가 보다. 뭐 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내가 이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한다, 안 싫어한다 이런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짓이나 분위기나 이런 걸로 아는데 아바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건지 비꼬는 건지 나를 속이는 건지 알 수 있는 그런 꼬투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독해 능력이라든가 내 말을 전달하는 말하기 능력, 뭐 설득력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업무 능력이나 사회 능력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메타버스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의 독서라는 부분은 지금 어린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받침되었을 때 그런 문해력이라든가 문해력이 받침되면 또 내 이야기도 설득력도
생기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네. 독서가 일단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실천이라는 건요. 메타버스에서는 돈 버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노래를 잘해요. 노래 네. 잘하는데 사실 노래만 해가지고 먹고 살긴 힘들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홍대 가서 버스킹을 해가지고 뭐 자기 실력을 알 수도 있고요. 자기 CD를 제작해가지고 돌릴 수도 있고 네. 카페를 찾아서 라이브 같은 거 뭐 어쨌든 먹고 사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홍대에서 버스킹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돈이 많이 들어요. 내 음반 CD 제작을 해가지고 돌리고 그거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 또 이제 어쨌든 갖다 줘야 홍보비도 되고 들어야 예, 되고, 홍보비 품도 들어야 들고. 되고 카페를 차리면 더 하죠. 근데 그러다가 망하면 그런데 메타버스는요 해보면 돼요. 메타버스 안에 카페를 내가 차리면 됩니다. 돈이 안 들잖아요. 홍보비도 안 들어요. 듣고서 사람들이 좋다 그럼 좋아요 눌러주고 좋아요 많이 누르면 그게 홍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메타버스는요 해보면 돼요. 기본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실패에 대한 부담도 적고. 네, 실패에 대한 부담도 없고 반응도 되게 빨리 오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기획하고 구상하기보단 실천해보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이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넘어갔을 때 이미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2차 산업은 생산이잖아요. 내가 과자를 생산하는데 이 과자보다 새로운 과자를 만들고 싶어. 새우깡 말고 자라깡을 만들어 볼까? 자라깡은 좀 안 끌리네. 안 끌리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산 라인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장에 바뀌고요. 생산 라인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되니까 TV CF 돌려야 되고요. TV CF 나오려면 또 유명 연예인 나와서 해야 되니까 이걸 하나 바꿀 때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고 그 기획안을 6개월, 1년을 끌다가 그 돈 들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차 산업은 IT잖아요. 네. 여러분이 쓰는 네이버, 구글 이런 건요. 전부 다 A/B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바꿔볼까? 라고 하면 기획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봐요. 근데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100명이면 90명은 원래 화면이 나가고 10명은 새로 바뀐 화면이 나갑니다.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새로 바뀐 화면이 너무 좋은데? 괜찮은데? 라는 반응이면은 점점 이게 늘어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IT 테스트는요, 전부 다 A/B 테스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생각나면 실천을 해봐라. 옛날엔 그게 안 된 게 실천을 했을 때 돈이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실패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어진 거죠. 메타버스는 더 그럴 거라는 거예요. 네네. 요즘에 성공한 직장인들 같은 경우의 특징이 하나가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 얘기할 때요. 그건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럼 보통은요. 근데 내가 나중에 물어볼게 하잖아요. 네. 잠깐만 하면 바로 전화해서 바로 물어봐요. 전화해서. 실천이요. 뒤로 미루면 어차피 안 할 거고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요즘 보면 직장에서 성공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꽁꽁 머릿속에 싸매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단 생각나면 바로 실천해보는 그런 자세를 길러주는 것. 그랬을 때 어머니들이 할 건요, 얼핏 보면 되게 산만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너무 꾸짖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뭐 생각나는 것은 바로 해라 라고 자꾸 권장하고 그런 네. 부분을 칭찬을 해줘야지 이 친구들이 뭘 했을 때,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실천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네. 비즈니스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된 거죠.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나 이런 것도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좀 관심이 있어서 어렸을 때 해와서 그런 거거든요. 네. 아이들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책일 수도 있고 네. 독서일 수도 있고 유튜브의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정말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시안책방을 하잖아요. 네. 저한테 항상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는데요. 어떻게 책을 읽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를 너무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저는 솔직하게 근데 어머님은 얼마나 책을 읽으시나요? 저는 안 읽어요.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읽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머님부터 책을 조금이라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책을 따라 읽게 되거든요. 책을 보는 건 앞으로의 미래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본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렇죠. 지금 100세 시대인데 지금 뭐 30세, 40세밖에 안 된 부모님이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은데 그럼 이분들도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을 하고 경쟁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책을 읽는 분위기, 그래서 아이도 자연스럽게 같이 책을 읽으면서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바로 무언가를 실천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도 음.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교육이 되겠다는 부분. 맞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